3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 도로 위에서 나는 결심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교통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아디 수프리안토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자카르타 교외 지역인 베카시입니다. 자카르타 도심에 있는 직장까지는 약 18km 정도 거리인데 이 거리를 출퇴근하는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자카르타의 교통체증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자카르타 교통체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교통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경제 발전과 함께 자동차와 오토바이 보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로 위에 차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것조차도 도로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통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도로 확장도 제한적이고 대중교통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자카르타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신뢰성도 낮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사람들이 잘 안 타려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도로는 항상 붐비는 거죠. 교통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통신호나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혼잡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일 같은 고민을 안고 출퇴근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답함을 느끼며 도로 위에서 꼼짝도 못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카르타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에 저희 장관님 부디 카르야 수마디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볼 생각을 하니 기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출발 전에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조사해봤습니다. 특히 발리 경전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의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더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KTX 고속철도는 말 그대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도에서 다른 도시까지 가는데 최소 5시간, 그것도 교통체증이 없을 때나 가능한 시간인데 한국은 그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서울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몇 분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도착하고 모든 게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하더군요. 자카르타에서 대중교통을 타려면 적어도 30분은 여유를 두고 움직여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다고 하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또한 한국이 도입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도로 위 교통 흐름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견학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 시스템까지 한국은 우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그때 저는 다시 결심했죠. 더 깊이 배우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겠다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다시 한국으로 여행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충격과 감동을 다시 경험하고 그곳에서 실질적인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카르타의 끝없는 교통체증을 해결할 마법 같은 해결책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이미 이뤄낸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느끼고 나면 저희 인도네시아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오자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를 직접 타보는 건 물론이고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로 위의 교통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들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체험해볼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제가 그곳에서 느낄 충격과 감동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인도네시아로 가져가 우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들이 인도네시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나와 저는 곧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장거리 비행 끝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최대한 빠르게 숙소에 도착하고 싶었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처음 타보는 거라 조금 걱정됐지만 기차역까지 연결된 경로가 워낙 잘 정비되어 있어서 방향을 찾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교통체증 때문에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던 터라 이렇게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보니 다음으로는 1호선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사실 자카르타에서 환승할 때는 길을 잃지 않을까 늘 긴장하곤 했죠.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거나 복잡하게 설계된 환승 통로에서 길을 헤매기 쉬웠거든요.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기 일쑤였죠. 하지만 서울역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표지판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환승 통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카르타에서 교통 시스템이 개선되면 좋은 벤치마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철도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면서 환승 거리가 멀지 않고 환승 통로도 넓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도 환승 시스템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서울의 시스템은 세밀한 부분까지 잘 배려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카르타의 복잡한 교통 상황과 비교하니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정돈된 느낌이었죠. 서울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탄 후 승강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바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승강장과 선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 투명한 벽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장치였죠. 자카르타에서는 승강장과 선로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카르타의 인프라가 아직 확충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점에서 서울의 시스템은 정말 발전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사고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열차에 올라탔을 때는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느 역에 있는지 다음 역이 어디인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더군요. 자카르타에서는 이런 정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의 이 같은 시스템은 이용자들에게 큰 안심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안내방송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와서 외국인들도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숙소가 있는 종로 3가역에 도착하니 역 구석구석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덕분에 출구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찾아가니 다행히 엘리베이터도 잘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숙소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한숨 돌린 후에는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이 아닌 버스를 타고 이동해보기로 했어요. 서울의 버스 시스템도 워낙 잘 발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목적지는 명동, 종로 3가에서 명동까지는 버스로 금방 갈 수 있었죠. 버스 정류장은 숙소에서 몇 걸음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보니 디지털 안내판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정확히 도착할 거라는 안내판을 보면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버스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온다니 자카르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카르타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어 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하게 길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나 편리했어요. 자카르타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저는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바로 탑승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승객들도 질서 있게 타고 내리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버스 기사님이 도로 상황에 맞춰 아주 부드럽게 운전하셔서 이동하는 내내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자카르타에서는 교통체증과 급정거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이런 점을 자카르타에서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했고 경로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금방 명동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가 조금 막힐 수도 있었지만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명동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며 서울의 버스 시스템이 지하철 못지않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용 차선 시스템을 자카르타에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명동에서 쇼핑을 마친 후 다시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경복궁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로 이동했지만 이미 서울의 버스 시스템에서 받은 인상 덕분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으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지하철의 편리함을 체감하게 됐죠. 특히 지하철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요금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역마다 CCTV가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나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역과 열차 내부의 청결 상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불쾌한 냄새나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잘 갖추어져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기술이 결합된 교통 시스템이 자카르타에도 도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과 안전을 누릴 수 있을까? 서울에서의 경험을 자카르타와 비교해보며 우리 도시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카르타의 교통 시스템이 안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서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카르타로 돌아가면 이번에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며칠간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그 편리함에 감탄했던 저는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인 KTX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자카르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다양한 역사와 현대적 명소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려면 교통체증 때문에 몇 시간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기다리면서 자카르타의 철도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철도망도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고속철도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해 승객들이 질서 있게 타는 모습을 보면서 자카르타에서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TX에 탑승하자마자 좌석이 넓고 편안하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죠. 자카르타에서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과 교통, 체증 때문에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열차가 한참 달리고 있을 때 저는 스마트폰으로 남은 일정과 교통수단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다 소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전을 하고 출발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배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핸드폰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죠. 자카르타에서라면 익숙한 환경 덕분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을 상황이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본 옆자리의 한국인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신가요? 제가 충전기를 빌려드릴게요. 그 순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은 자신의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내 건네주었고 의자 밑에 콘센트가 있어요. 거기에 꽂으시면 돼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의자 밑을 살펴보니 실제로 콘센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차 좌석에 이런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저는 한국의 세심한 배려와 시스템의 편리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항상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해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열차가 잠시 멈춰서더니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지연됩니다. 라는 말이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도 가끔씩 열차 지연을 겪곤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드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은 지연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옆자리의 한국인이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가끔 있지만 금방 다시 출발할 거예요. 그의 친절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차분함과 배려심 깊은 태도에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산에는 처음 가보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인은 미소를 지으며 부산에 가시면 광안대교와 부산 전통시장을 추천드려요. 광안대교는 야경이 특히 아름답고 부산 전통시장은 한국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자카르타와는 다른 경험이 될 거예요.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추천을 들으니 부산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 역에 내리자마자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가 잘 정비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이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부산역에서 본 이 깔끔하고 세심한 안내 시스템은 자카르타에서도 도입해야 할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광안대교로 향했습니다. 광안대교는 낮에도 아름답지만 특히 밤이 되면 다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물들며 멋진 야경을 선사한다고 했습니다. 광안대교에 도착해 보니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긴 다리가 한눈에 들어왔고 다리 아래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곳에서 부산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며 한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상인들과 다양한 물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각종 전통 음식을 파는 노점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것이 한데 모여 있었고 상인들은 정겹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거닐며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자카르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활기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지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적 풍요로움과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카르타로 돌아가면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우리 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일정까지 마치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한국 여행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의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각 도시의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간직한 모습, 그리고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까지 이 모든 경험은 제가 자카르타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경험한 교통 시스템의 안정성과 편리함은 인상 깊었어요. 자카르타에서도 교통 인프라를 더 발전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작은 배려와 친절은 기술적인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지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의 접근, 그리고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 점은 자카르타의 교통 시스템에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술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요? 자카르타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인프라 확장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한국에서 느낀 따뜻한 배려와 인간적인 접근을 자카르타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은 단순한 여행의 기억을 넘어 마음 깊숙이 새겨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도시,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잊지 않고 베푸는 작은 친절들. 한국은 저에게 사람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카르타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자카르타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자카르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배움을 자카르타에서 실현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카르타에도 한국과 같은 멋진 교통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한국에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받은 감동과 배움을 자카르타에 심어 한국이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한국에서 얻은 모든 경험이 저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